오늘은 많은 분들의 관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 스마트폰의 AP와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about IT Gadget Soul.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이 모바일 AP 시장에서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해 결국 사업 포기를 결정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퀄컴의 독주 체제는 점점 더 확고해졌고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퀄컴 독주 체제의 확립 배경 중 몇 가지만 간단히 정리해보면 우선 통신업계의 전통의 강자인 이 퀄컴이 가진 이 통신칩에서의 기술 우위와 아울러 더 얇게 제작하는 데 유리하고 가격도 저렴했던 이 퀄컴의 원칩 솔루션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후 타사의 원칩 솔루션이 등장하고 나서도 퀄컴은 계속해서 AP 시장에서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요. 지금의 라데온은 AMD의 로고를 달고 있지만 이 모습의 라데온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여기에 이 ATI가 2006년 약 54억 달러의 AMD에 인수되면서 라데온이 AMD의 마크를 달게 된 것이죠. 재미있는 점은 AMD가 이후 2009년 모바일 그래픽 사업부를 단돈 6,500만 달러에 퀄컴에 매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라데온의 철자를 모두 가지고 태어난 모바일 GPU, 퀄컴의 AP 사업에 날개를 달아준 아드레노 GPU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기존에 퀄컴이 가지고 있었던 이 통신칩에서의 기술적 우위와 아드레노를 통한 GPU에서의 경쟁력은 퀄컴의 배타적인 판매 정책과 함께 어우러져 시장에서 퀄컴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AP 시장에는 점유율 50%를 넘나드는 최강자 퀄컴이 있었고 나머지 기업들은 치열한 생존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질 이야기는 그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있었던 AP, 엑시노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 AP에 대한 평가, 당연히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준수한 퍼포먼스를 갖춘 AP다. 이 정도는 이야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엑시노스의 기술력을 이야기하며 우선 빼놓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바로 애플의 AP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지금은 애플의 AP인 이 A 시리즈를 이야기하면서 삼성은 파운드리의 역할로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관련성이 좀 적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폰 4 이전의 초기 아이폰 모델들은 실제로 삼성이 만든 AP를 그대로 사용했고 그 후에 몇 개의 AP들도 그 제작에 있어 단순 파운드리의 역할을 넘어서는 삼성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죠. 이렇게 AP 분야에서 삼성은 오래전부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반대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이 GPU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이 퀄컴의 배타적인 판매 정책 때문에 퀄컴의 아드레노 GPU를 구매하지 못하는 삼성은 이 ARM의 말리 GPU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 두 개의 GPU 칩셋 간의 성능 차이로 인한 고민들 아직까지도 아주 명쾌한 해답을 찾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말리가 충분한 성능을 달성하거나 아니면 지금 개발 중인 이 독자 GPU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삼성은 앞으로도 어려운 게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고민의 흔적들, 바로 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데요. 훨씬 더 많은 GPU를 넣어야 했던 삼성의 고민들, 이 다이 사이즈를 통해 정리해 볼 수 있죠. 또한 앞서 GPU와 함께 언급했던 통신칩의 경우에도 단순한 통신 규격 문제를 넘어 구태여 스냅드래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몇 국가의 통신사에까지 자사의 AP가 아닌 스냅드래곤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미묘한 이슈들을 구태여 구술하지 않더라도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성에게 힘들었던 부분은 바로 이 미디어텍의 약진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퀄컴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중저가 시장의 수요를 무서운 속도로 흡수해 나갔던 이 미디어텍의 약진까지 겹친 형국에서 삼성은 높은 수준의 칩 설계 능력을 필두로 한 이 AP 관련 기술력과 1위 자리를 어렵사리 지켜낸 이 갤럭시의 점유율을 통해 이 AP 시장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체들 간의 치열한 AP 싸움 속에서도 애플은 다소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요. 그런 애플의 고민은 양사와는 조금 다른 곳에 있었죠. 생산에서 특정 업체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고 대체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 안정적인 고마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 삼성과 애플 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면서는 더욱더 분명해 보였던 애플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애플의 AP인 A 시리즈와 관련하여서는 애플의 칩 설계 능력이 시간이 갈수록 눈에 띄게 향상이 되었다는 것과 방향성의 측면에서도 애플은 전체 AP 시장에서 벌어졌던 코어 개수 싸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퍼포먼스의 향상에 치중했다는 점 정도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당시 타사에 비해 계속해서 늦었던 애플의 듀얼 코어 쿼드 코어 도입 시기를 가지고
이 AP와 관련된 애플의 기술 경쟁력을 낮게 평가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사의 옥타코어가 등장한 지도 3년이나 지난 시점에도 역시 애플은 여전히 헥사코어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제 기억 속의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더 이상 애플의 AP 관련 기술력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애플은 묵묵히 제 갈 길을 갔고 시장에서 그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죠. 그리고 애플은 이제 더 나아가 다른 제조사들보다 한 발 먼저 새로운 시대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진 속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 바로 뉴럴 엔진에 대한 이야기죠. AI라는 단어가 실질적인 의미로 스마트폰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각사의 AP에는 단순 반복적이지만 엄청난 속도의 계산이 요구되는 이 AI와 관련된 처리 능력들이 요구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GPU에 많은 공을 들이던 이 AP 업계의 흐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작은 AP 안에 딥 뉴럴 네트워크 수행만을 위한 전용 칩이 등장한 것이죠. 그 뒤를 이번엔 2개의 NPU를 장착하고 출시한 화웨이의 기린 980이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의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선 엑시노스의 경우 내일 발표가 되고 이 내용들 따로 에피소드를 만들어 정리하도록 하고요. 12월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150의 발표가 이어지는 올해 말까지의 스케줄, 각각의 AP와 관련된 이 공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2개의 AP에도 역시 들어갈 것으로 기대되는 이 NPU의 성능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NPU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며 더 빠르고 정확한 안면인식 솔루션, VR 생태계의 확장, 혹은 카메라 인공지능의 강화 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각사의 NPU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더 거대한 단어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제조업의 꽃. 그러나 그동안 이 IT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단어처럼 느껴졌던 바로 이 자동차 산업이 이제 IT 업계가 주목하는 차기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동차 산업에 입혀진 수많은 IT 기술들과 앞으로 이 IT와 자동차, 이 커다란 2개의 산업이 본격적으로 만나 꽃을 피우게 될 이 단어, 바로 여기가 현재 이 거대 IT 기업들의 이른바 미래의 먹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이 가진 이 제조 기술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PC 시대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미래의 자동차 산업을 논하면서는 이 기성의 자동차 제조사들의 자동차 제조 기술을 넘어 경쟁력 있는 이 완성된 AI 플랫폼 전체를 제안하는 회사가 결국 모든 과실을 누리게 될 거라는 점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앞서 나열한 이 페이스 아이디, VR 혹은 AI 카메라를 넘어 전체적인 IT 산업의 장기적인 방향성 속에서 이 NPU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가 가진 진짜 의미, 그리고 각사의 AP 전쟁이 향하고 있는 거시적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전략들은 이 IoT라는 단어 안에서 풀어져야 하겠죠. 스마트폰과 생활 가전이 연결되고 다시 이 전장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완성되는 이 IoT 통합의 큰 그림 속에서 이 국내 기업들의 가능성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중 특히 이 LG와 삼성, 국내의 두 기업은 생활 가전과 스마트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업이자 IoT와 관련된 이 수많은 영역 중 아주 많은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이 비교 우위들을 어떻게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AP 시장에서 이 퀄컴의 독주와 관련돼 국가 차원에서의 이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가 있었다며 퀄컴의 지난 시간들을 평가절하하거나 그들의 배타적인 판매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도의적으로 옳고 그르냐 하는 그런 평가들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그 평가에 앞서 실제 시장에서는 그러한 것들 모두가 타사의 제품이 아닌 퀄컴의 제품이 선택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온전한 퀄컴의 시장 경쟁력이 되었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그 이야기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바라건대 앞으로 펼쳐질 이 IoT 시대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를 호령하는 기업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